전국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출억제로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아파트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고 대출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부가 역대 최악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DSR 추가 규제나 DSR 3단계 조기 시행,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는 LTV 한도 축소까지 꺼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대출받고 집을 구입한 영끌족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집도 빼앗기고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 이상 급감하고 있고 전국 부동산 평균 거래량도 10% 이상 감소하면서 냉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 발표한 8월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진행된 부동산 거래가 총 9만 317건으로 한 달 만에 10.6% 감소했습니다. 월간 거래량으론 지난 2월과 1월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도 36조 3,463억 원으로 17% 이상 하락했고 특히 서울 거래량이 총 5,982건으로 한 달 만에 30.9% 줄었습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3곳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하락률이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거래량이 2,500호 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거래 금액도 약 14% 하락한 5,5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가와 사무실 거래량은 총 3,554건으로 12.4% 줄었으며 충남과 경기도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계대출자 157만 명이 연소득의 100%를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저생계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은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연체율 급등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자 중에서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대출자가 275만 명이며 특히 157만 명은 연평균 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에 달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DSR 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과 소득을 비교하며 해당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올해 2분기 말 452만 명이며 DSR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다중채무자가 117만 명에 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약 3분의 1 수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을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은행도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6개 주요 지방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 여신이 1조 4,28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51%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이하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은행별로는 BNK 부산은행의 고정이하 여신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1,89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는 4,550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IM뱅크도 4,488억 원으로 작년 대비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올해 6월 기준 0.67%로 시중은행 대비 연체율이 2배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3040 세대의 초연끌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5억 이상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3040 세대가 지난 2021년 연간 전체 물량의 3.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은 젊은 세대의 연끌 구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심각한 초연끌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초연끌족들은 거액의 빚을 내고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비싼 집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32,870건 사례 중에서 3040 세대가 5억 이상 빌려서 구입한 거래가 총 6,5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2021년 5억 이상 대출 거래 대비 268%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3040의 고액 연끌 대출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를 초과했습니다. 초연끌족들이 구입하는 지역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주로 노도강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영끌족이 몰렸으나 올해 들어서는 강남구와 송파, 서초와 성동구 등 고가주택 위주로 집중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15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졌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급지 위주로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도 똘똘한 한 채만 오른다는 경험도 초영끌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문제는 3040 세대의 무리한 초영끌이 향후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무리한 영끌 투자는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리면 소비 위축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본격적인 대출 억제와 대출금리 상승 추세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은 무리해서 대출받은 영끌족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3040 세대 영끌족이 급증하면서 향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락하는 경우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당근마켓 등에서 부동산 허위 매물과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공개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094건이던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 23,17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는 7월까지만 34,482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노리는 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당근마켓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지난해는 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3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외 다른 물품으로 범위를 넓히면 연간 압수수색 영장이 4,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사기 유형은 허위 매물을 올리고 다른 매물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먹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큰 데 비해서 안전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당근마켓에는 3,900만 명이 가입했고 실제 1,9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민등록 절차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포폰 등을 활용하면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사기가 발생해도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미끼 매물이 많고 일반인끼리 직거래할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 금액이 2019년 833억 원에서 2023년에는 연간 1,811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편법 증여와 탈세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부동산 탈세 22,029건과 추징세액 1조 7,217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탈세 유형 중 1위는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19,103건이었고 추징세액이 1조 3,317억 원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많았고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되파는 기획부동산도 속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위법 사례 8,542건에 추징세액 6,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과 부산청, 인천과 대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등 주택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통보받은 탈세 의심 사례만 3만 7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